우리는 오래전부터 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잠은 보약이다. 많이 자면 회복된다. 푹 자면 괜찮아진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7시간, 8시간을 잤는데도 몸은 무겁고 머리는 흐리고 감정은 예민합니다. 잠을 잤는데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수면의 기준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깊게 파고듭니다. 잠을 자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진짜 구조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시간을 자고 깊이를 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면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6시간은 부족하고 7시간은 보통이고 8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외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얕은 수면이 길어지면 몸은 누워 있었을 뿐 회복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는 완전히 내려가지 못하고 근육은 미세 긴장을 유지하며 심박은 안정 구간으로 충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밤새 반쯤 깨어 있었던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분명히 오래 잤는데 왜 피곤하지?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경계가 내려가지 못한 채로 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밤에 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긴장을 그대로 들고 눕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업무, 메시지, 알림, 인간관계, 판단, 비교, 속도. 이 모든 자극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불을 끄고 누워도 뇌는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는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생각이 이어지고 과거를 복귀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신경계는 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깊은 수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면은 스위치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낮에서 밤으로, 각성에서 안정으로,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이 전환 과정이 생략되면 수면은 얕아집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 되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회복을 밤에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낮에 무리해도 밤에 푹 자면 되지. 하지만 회복은 한 번에 몰아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낮 동안 계속 과부하를 쌓아두면 밤은 그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 부족합니다. 낮에 긴장을 한 번도 풀지 않고 숨을 깊게 쉰 적도 없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면 밤은 정리 시간이 아니라 잔여 처리 시간이 됩니다. 회복은 분산되어야 합니다. 낮에 조금씩 풀어줘야 밤이 깊어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는 수면을 관리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면 앱을 켜고 점수를 보고 깊은 수면이 몇 %인지 확인합니다. 어제보다 낮으면 불안해지고 높으면 안도합니다. 문제는 이 평가 행위 자체가 긴장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 잘 자야 하는데, 어제보다 좋아야 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수면은 과제가 됩니다. 과제가 된 수면은 쉽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수면은 통제할수록 멀어집니다. 억지로 잠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해를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지 않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두세 시간 늦게 일어나고 평일에는 알람에 쫓깁니다. 몸의 생체 시계는 반복을 통해 안정됩니다. 그런데 반복이 없다면 매일이 시차 적응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리듬이 흔들리면 깊은 수면 진입 시점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시간은 채웠지만 구조는 깨집니다.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침대를 휴식 공간이 아닌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고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업무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뇌는 침대를 각성의 장소로 학습합니다. 이후 침대에 눕는 순간 몸은 쉬려고 하지만 뇌는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환경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뇌는 맥락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빛을 과소평가합니다. 밤늦게까지 강한 조명 아래에 있고 화면의 푸른 빛을 가까이에서 봅니다. 빛은 단순한 밝기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아직 낮이다. 라는 신호. 이 신호가 계속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는 지연되고 수면 진입은 뒤로 밀립니다.
우리는 피곤하지만 몸은 아직 밤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자면 깊이가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카페인을 단순한 각성 음료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각성 유지 물질입니다. 오후 늦게 섭취한 카페인은 밤까지 잔존합니다. 겉으로는 졸릴 수 있지만 깊은 수면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 처리입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 표현하지 못한 분노, 해결되지 않은 불안. 이 감정들은 밤에 올라옵니다. 낮에는 바빠서 느끼지 못했지만 조용해지면 떠오릅니다. 이때 수면은 방해받습니다. 잠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낮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은 무엇일까요? 더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내려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속도를 낮추십시오. 화면을 끄고 호흡을 길게 하고 몸의 긴장을 인식하십시오. 저녁에는 자극을 줄이십시오. 밝기를 낮추고 정보를 줄이고 대화를 부드럽게 하십시오. 취침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상 시간의 고정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리듬은 다시 정렬됩니다. 침대는 수면 전용 공간으로 제한하십시오. 뇌가 다시 학습할 시간을 주십시오. 수면 점수 확인을 멈추고 하루 단위 평가를 중단하십시오. 최소 일주일 단위로 흐름을 보십시오. 잠은 기술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는 환경과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쉬운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잠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을 늘리는 대신 깊이를 만들고 밤만 고치려 하지 말고 낮을 조정하십시오. 그때부터 잠은 다시 기능을 회복합니다. 보약은 시간이 아니라 정렬된 리듬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8시간이나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시간은 충분했는데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지만 뇌는 쉬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잠을 잤는가 아니면 단지 의식을 꺼둔 채 시간을 보냈는가?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수면은 길지만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지 않은 잠은 회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깊은 잠은 단순히 코를 골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서파 수면, 즉 뇌파가 느리고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고 면역 시스템이 재정비됩니다. 이 단계에서야 비로소 몸은 진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수면은 이 단계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들기 직전까지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빛, 끊임없는 정보 자극, 늦은 밤의 업무 메시지, 해결되지 않은 걱정, 내일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의 미묘한 긴장.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뇌는 여전히 낮을 살고 있습니다. 수면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버튼을 누른다고 바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각성에서 이완으로, 이완에서 안정으로, 안정에서 깊이로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건너뛰려 합니다. 낮에는 과도하게 긴장하고 밤에는 억지로 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려면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밤 11시에도 업무를 생각하고 자기 전까지 짧은 영상 콘텐츠를 반복 시청하며 침대 위에서도 문제를 분석하고 눈을 감고도 내일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상태에서 잠이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자고 있지만 뇌는 계속 반각성 상태에 머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다. 이것이 바로 비회복성 수면입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회복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 문제는 우리가 이 상태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카페인을 마셔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깊은 잠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몸이 무겁지 않습니다. 머리가 맑습니다.
감정이 덜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침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 깊은 잠이 줄어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과도한 빛 노출입니다. 밤에도 우리는 나처럼 밝은 환경에 노출됩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수면의 리듬을 조율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약해지면 수면의 깊이도 얕아집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의 만성화입니다. 단기 스트레스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끝나지 않는 긴장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높고 밤에 낮아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 깊은 수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코르티솔 리듬은 깨져 있습니다. 밤에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는 아직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리듬입니다. 어제는 12시에 자고 오늘은 2시에 자고 주말에는 새벽 3시에 자고 낮 12시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몸은 언제 회복 모드로 전환해야 할지 모릅니다. 수면은 양보다 리듬입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깊이도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은 잠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빛을 줄이고 자극을 줄이고 생각의 밀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몸에 보내야 합니다. 수면은 통제가 아니라 허용입니다. 억지로 자려고 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침대는 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걱정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일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스크롤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침대는 회복의 공간이라는 기억을 뇌에 다시 학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낮의 태도입니다. 낮 동안 과도하게 자신을 밀어붙이면 밤에는 깊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낮에 쉼이 없으면 밤에도 쉼은 오지 않습니다. 잠은 하루의 결과입니다. 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총합입니다. 우리는 잠을 개선하려 하지만 낮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잠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밤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준비됩니다. 당신이 오늘 얼마나 긴장했는지, 얼마나 숨을 참고 있었는지, 얼마나 감정을 억눌렀는지, 얼마나 멈추지 못했는지 그 모든 것이 밤에 드러납니다. 잠은 솔직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긴장이었다면 맘도 긴장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속도였다면 맘도 속도입니다. 깊은 잠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택의 축적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무엇을 바꿀 것입니까? 잠들기 직전의 10분입니까? 아니면 하루의 속도입니까? 깊은 잠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된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진짜 쉰다는 거구나. 우리는 보통 잠을 방해하는 원인을 소음이나 빛, 카페인 같은 외부 자극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귀마개를 사고 암막 커튼을 달고 커피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고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간을 채워 잤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느낌. 그 원인을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잠을 무너뜨리는 내부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매일 밤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 바로 생각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직전이 가장 솔직해집니다. 낮 동안 미뤄두었던 생각이 그 시간에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해야 할 일, 실수했던 장면, 아직 끝내지 못한 과제, 관계 속의 불편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침대에 누워 불을 끄는 순간 세상은 조용해지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있지만 뇌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은 누워 있어도 신경계는 여전히 각성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의식이 꺼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몸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고 심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면서 신체 전체가 회복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과 생각은 이 전환을 방해합니다. 불안이 올라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은 미세하게 더 빨리 뛰고 호흡은 얕아지고 근육은 긴장합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누워있지만
몸은 여전히 대비 태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면 잠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잠은 잘 들어요. 그런데 자꾸 중간에 깨요. 또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의 양은 채웠을지 몰라도 질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로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면 뇌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정돈되지 않고 감정은 정화되지 않으며 몸의 회복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생각이 잠을 방해하는 방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반복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재생하는 것. 둘째는 확대입니다. 작은 문제를 최악의 결과로 연결시키는 것. 셋째는 통제 욕구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려는 집착.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침대는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분석과 시뮬레이션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그만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생각은 의지로 멈추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시계를 확인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계산하고 이러다 내일 망치겠다는 생각이 더해지면 긴장은 더욱 커집니다. 잠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상태인데 우리는 자꾸만 애써서 잠을 붙잡으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밤이 되면 생각이 더 커질까요? 낮에는 괜찮았던 걱정이 왜 어둠 속에서는 더 크게 느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낮에는 외부 자극이 많습니다. 소리, 화면, 사람, 업무, 이동. 뇌는 계속 외부에 반응하느라 내부를 깊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외부 자극이 줄어듭니다. 조용해진 환경 속에서 뇌는 내부 신호에 더 민감해집니다. 억눌러 두었던 감정과 생각이 그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지?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지만 문제는 생각의 존재가 아니라 생각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가는 습관입니다. 낮에 정리하지 못한 감정을 밤에 처리하려 하기 때문에 침대가 상담실이 되어버립니다. 침대는 원래 회복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하루를 재평가하고 내일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시간을 옮기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글로 적거나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짚어보고 내일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분리해두는 과정. 이렇게 하면 뇌는 이미 정리되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미완료 상태로 남겨두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을 먼저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은 몸의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호흡을 길게 내쉬고 어깨와 턱의 긴장을 풀고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하면 신체가 먼저 안정됩니다. 신체가 안정되면 뇌도 그에 맞춰 속도를 낮춥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먼저 조용히 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을 통해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잠은 결과입니다. 낮의 태도와 밤의 준비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밤에만 잘하려고 해서는 부족합니다. 낮 동안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할 일을 미루고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그 모든 것이 밤에 몰려옵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하루를 제대로 끝내야 합니다. 잠은 도망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회복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당신이 책임감 있고 민감하고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사용할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침대 위가 아니라 침대에 들어가기 전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핵심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지 말고 마지막 20분을 조용한 정리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불을 조금 낮추고 호흡을 길게 하고 오늘을 마무리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이 한 문장이 뇌에 종료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가 반복되면 잠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잠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잠을 방해하는 상태로 잠자리에 들기 때문입니다. 조용하지만 끈질긴 생각. 이제 그 생각을 밀어내는 대신 자리를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밤의 질을 바꾸고 결국 낮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늘 수면의 방법을 찾습니다. 더 좋은 베개, 더 어두운 암막 커튼, 더 조용한 환경, 더 비싼 매트리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깊이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긴장감 때문에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카페인도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해온 것. 잠들기 직전 불이 꺼지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을 때 유일하게 또렷해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을 끄면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은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낮 동안에는 들리지 않던 생각이 밤에는 증폭됩니다. 하지 못한 말, 미뤄둔 결정, 피하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감정. 그것들은 낮에는 분주함에 묻혀 있다가 밤이 되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인지적 긴장입니다. 뇌는 미완성된 것을 싫어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일, 정리되지 않은 관계, 끝맺지 못한 선택은 계속해서 반복 재생됩니다. 당신은 침대에 눕습니다. 몸은 누웠지만 뇌는 아직 앉아 있습니다. 아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했나?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하지? 이 방향이 맞는 걸까? 생각은 질문을 만들고 질문은 다시 생각을 만듭니다. 이 반복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우리는 잠을 생리적 현상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수면은 생리와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심장이 느려지고 체온이 내려가고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과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뇌는 스스로를 깨워둡니다. 이것이 바로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면은 회복이 아니라 임시 정지에 가깝습니다. 몸은 잠들지만 긴장은 저장됩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한 날. 7시간, 8시간을 채웠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뻐근하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날. 그것은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면의 질이 심리적 안정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뇌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겪은 사건을 재배치하고 기억을 구조화하고 감정의 강도를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지나치게 날 것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뇌는 그것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재생합니다. 결국 당신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얕은 잠, 잦은 각성, 이유 없는 뒤척임.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수면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나는 잠을 자도 소용이 없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수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가 또 하나의 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위험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잠재적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뇌는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다면 뇌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누워있지만 시스템은 경계 모드에 머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를 소비하고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일을 끝냈다고 해서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마쳤다고 해서 감정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일정이 끝났다고 해서 생각이 종료된 것도 아닙니다. 정리는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오늘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영상 하나를 더 보다가 메시지 하나를 더 확인하다가 갑자기 졸음이 와서 쓰러지듯 잠이 듭니다. 이건 정리가 아니라 방전입니다. 방전된 잠은 회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의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잠들기 직전까지 자극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정보, 타인의 생각, 뉴스, 비교, 자극적인 영상은 뇌를 계속 활성화합니다.
특히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콘텐츠는 편도체를 자극해 각성을 유지시킵니다. 뇌는 방금 전까지 흥분해 있었는데 갑자기 자라고 명령받습니다. 이것은 스위치를 끄는 일이 아닙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던 차를 벽에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멈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수면을 성과로 생각합니다. 몇 시간 잤는지, 깊은 잠이 몇 분이었는지, 뒤척임이 몇 번이었는지 기록하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물론 데이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이 되는 순간 잠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관리 대상이 된 수면은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통제하려는 순간 긴장이 생깁니다. 오늘은 꼭 잘 자야 해. 이 문장은 의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압박입니다. 잠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잘 자야 한다는 강박, 내일을 위해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 이 모든 생각이 잠을 밀어냅니다.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쉬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빨라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은 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낮의 목표가 밤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웁니다. 영상, 음악, 대화, 정보. 채우는 행위는 순간적으로 불안을 가려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긴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타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업무, 관계, 역할.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왜 피곤한지, 무엇이 부담인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은 감정은 쌓입니다. 쌓인 감정은 무게가 됩니다. 그 무게를 안고 잠들면 깊이 가라앉기 어렵습니다. 수면은 도피가 아닙니다. 수면은 통합입니다. 하루를 통합하지 않으면 잠은 단절된 휴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단절된 휴식은 회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를 닫아야 합니다. 오늘을 인정하고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미완성인 채로 두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 허락이 깊은 잠의 시작입니다.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리가 부족해서입니다. 멈춤이 부족해서입니다. 내려놓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잠을 바꾸려면 밤을 바꿔야 합니다. 밤을 바꾸려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늘 같은 말을 믿어왔습니다. 잠은 보약이다. 많이 자면 회복된다. 푹 자면 괜찮아진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잠은 잤는데 몸은 더 무겁고 머리는 더 흐릿하고 감정은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어떤 날은 8시간을 자고도 하루가 버겁고 어떤 날은 6시간을 자도 멀쩡합니다. 같은 잠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잠이 보약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약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 무너진 리듬, 잘못된 회복 착각을 하나씩 짚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면을 시간이 아니라 구조로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뇌의 재정비 시간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축적된 정보와 감정과 스트레스 반응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연결을 끊고 필요한 연결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그래도 7시간 잤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면서 평일 피로를 다 풀었다고 믿습니다. 피곤하면 카페인으로 버티고 밤에 지치면 영상으로 도피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행동이 수면의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지 수면의 질을 회복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세 가지 축으로 결정됩니다. 리듬, 깊이, 연속성. 첫 번째는 리듬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식교차상액은 빛을 기준으로 하루의 주기를 조율합니다. 이 리듬이 일정해야 멜라토닌이 제 시간에 분비되고 코르티솔이 아침에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리듬을 매일 깨뜨립니다. 밤에 강한 조명을 켜고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고 수면 시간을 매일 다르게 설정합니다. 그 결과 몸은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깊이도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깊이입니다. 수면은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 그리고 렘 수면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이중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신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렘 수면에서는 감정 정리와 기억 통합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로 잠들면 깊은 수면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업무를 생각하고 걱정을 곱씹고 자극적인 영상을 소비하면 뇌는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깨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는 잠은 겉으로는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중간에 자주 깨는 수면은 깊은 단계로 내려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알람을 여러 번 맞추는 습관, 새벽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행동,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진 환경은 수면을 잘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진 수면은 총 시간이 길어도 피로를 남깁니다. 이제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과연 자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워 있는 것일까요? 잠이 보약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의 어둠 속에서 안정된 체온과 안정된 감정 상태로 끊기지 않게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은 알람에 쫓겨 시작하고 낮에는 카페인으로 버티고 저녁에는 피로를 핑계로 자극을 찾고 밤에는 뒤늦게 휴식을 시도합니다. 몸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다가 갑자기 이제 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 전환 실패입니다. 수면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수면은 흐름입니다. 아침에 받은 햇빛이 밤에 멜라토닌을 준비하고 낮의 활동량이 밤의 깊이를 결정하며 저녁의 감정 상태가 렘 수면의 질을 만듭니다. 하루 전체가 밤을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밤만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구를 바꾸고 영양제를 먹고 수면 앱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정작 바뀌지 않는 것은 하루의 구조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밤은 불안정해집니다. 낮에 움직임이 부족하면 깊은 수면이 줄어듭니다. 저녁에 빛 노출이 많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지연됩니다. 결국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방해하는 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밤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루의 총합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애쓰기보다 잠이 잘 올 수밖에 없는 하루를 설계해야 합니다. 아침 기상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주말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십시오. 아침 햇빛을 10분 이상 쬐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춥니다. 낮에는 몸을 쓰십시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체온 리듬이 살아납니다. 저녁에는 빛을 줄이십시오. 형광등 대신 간접 조명을 사용하고 화면 밝기를 낮추고 취침 1시간 전에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들기 직전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침대 위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어두고 내일로 미루고 지금은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을 결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인을 봐야 합니다. 밤이 아니라 하루를 조정해야 합니다. 잠이 보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복의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다시 세우는 순간 잠은 다시 제 역할을 합니다. 깊게 자는 사람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듬을 지키고 자극을 줄이고 하루를 정돈했을 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단순합니다. 더 오래 잘 것인가 아니면 더 잘 잘 것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